이것은 방송이 아니라 잡담입니다. 우리나라 시사 문제를 주제로 벌이는 아무 말 대잔치이니 필요하신 분들만 들으세요. 자, 1월 24일 NSC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금 뭐 평창 올림픽 관련해 가지고 지금 뭐 현송월 단장도 왔다 가고 남북 관계에 상당한 국민들의 엄청난 많은 관심도 있고 네. 쭉 이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와중에 여기에 찬물을 끼얹는 이제 미국의 행동들이 있는데 사실 미국의 행동들이 하루 이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의 이 트럼프 행정부, 대한민국을 호구로 하는 이 트럼프 행정부의 좀 만행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제목을 한미 동맹 무시하는 미국의 패권적 만행. 어디서 많이 들어온 제목인데 이거? 네, 뭐, 네. 네. 이거 어디서 들어봤지 하고 아시는 분은 정말 네. 훌륭한 분이죠. 저희 주권방송 매우 사랑하시는 분이군요. 네. 그럴 수도 있고, 네, 국정일 수도 있고. 아하. 네. 자, 평창 동계올림픽 방해가 가장 대표적이죠. 네. 그러니까 뭐 동맹을 호구로 하는 거. 아니 근데 트럼프가 평창 올림픽 북한 참가 지지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언제나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말을 가지고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평가를 하면 안 돼. 사람의 행동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 돼요. 언행이 반대였어요? 네. 맨날 늦게 일어나면서 앞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정말 성실한 친구군 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네. 맨날 늦게 일어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미국이 하는 행동을 보면 바로 항공모함 칼빈스노가 한반도 인근에 들어온다고 하죠. 네. 갑자기 이제 평창 올림픽 개막과 즈음하여 이건 무슨 어떻게 봐야 되는 거지 이거를? 그 이제 올림픽 때 혹시라도 불상사가 일어날까봐 항공모함을 보내주는 거 아니에요? 올림픽 때 지켜줄게. 네. 걱정 마라. 올림픽 때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나요? 저는 그게 너무 모순되는 거잖아요. 전혀 그런 게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평창 올림픽의 평화적 개최를 위해서 한미연합 훈련도 연기하겠다라고 이제 발언을 했는데 혹시 모르니 항공모함 보내줄게. 이거는 좀 너무 혹시 북한이 미사일 쏠까봐. 네. 그러면 한미연합 훈련을 왜 연기하는 거야? 앞뒤가 맞잖아 이거.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했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북한이 규탄을 받는 거지. 이거 오히려 누가 보더라도 설마 트럼프 북한한테 쫄았나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북한이 국가힘으로 완성 딱 선언하고 한미연합 훈련 하지 마라고 하니까 우리는 뭐 올림픽 때문에 안 하는 거지. 니들이 무서워서 안 하냐 하면서 이제 안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항공모함은 대신 보내주는. 꽁 대신 닭인 거지. 꽁은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대신 이걸로 이런 느낌이 언제나 드는 거예요. 근데 훈련을 안 하는데 이걸 배치하는 것도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웃기는 거지 이 자체가. 항공모함이 그래요. 그러면 한미 연합 훈련은 안 하고 미국 혼자 훈련하는 건가? 미일 연합 훈련을 할 수도 있죠. 미일 연합 훈련을 할 수 있군요. 지금 일본은 완전히 그 분위기 탔는데. 그렇죠. 네. 그렇게 할 수 있구나. 그걸 노렸나 진짜? 한미 연합 훈련이 아니라 그래 우리 일본하고 하지 이런 거구나 지금. 네. 그래서 지금 보면 그 스텔스 폭격기가 또 괌으로 전진 배치됐잖아요. 네. 이것도 B2 스피릿은 이게 원래 아마 이제 미국 본토에 미주리에 있을 거예요. 거기에 이제 주둔하는 건데 이걸 괌으로 배치했다는 거는 사실상 괌은 이제 뭐 동북아시아를 타격권에 두고 만들어 놓은 이제 전략 기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북한을 목표로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첨단 전자전기를 한국에 배치했다. EC-130H 컴패스 콜. 네네네. 그리고 이게 이제 뭔가요? 전자전 하는 비행기래요. 첨단이래요. 정확한 용도나 이런 것들 정확하게 알려진 건 아닌가요? 근데 잘 모르는데 미국은 맨날 첨단이라 그러는데 그거 딱 20년 된 거고 그래요. 사진 보니까 이거 아무리 봐도 첨단으로 보이지 않아. 프로펠러기예요. 그 F-22 랩터만 하더라도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하는데 그거 10년 된 거잖아. 그렇죠. 아무튼 뭐 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또 이번에는 미국 국방부가 동계올림픽에 더 많은 특수작전 부대를 파견하려는 계획이 있다. 그래서 한국에 특수작전 부대를 이제 파견하겠다라고 하고 올림픽에 있으니까. 뭐 왜 오는 거야 특수작전 부대? 전쟁 날까봐 혹시라도 전쟁을 막아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행보들이 보면 문재인 정부가 평창 동계올림픽의 평화적 개최를 위해서 정말 이제 좀 올인하고 있잖아요. 사실. 근데 대놓고 그냥 소금 뿌리는 행동 아니냐 이게. 물 먹어봐라 이건가요? 거의 전화로는 지지한다 해놓고 밑으로는 에라 엿 먹어봐라. 내 마음과 100%다 이래놓고는 잘 이해되셨는데 특수부대면 약간 게릴라전 이런 거 하는 부대 아닙니까?
게릴라전? 뭐 특수 임무를 띄고 뭐 특수전은 대테러전이나 알겠죠. 뭐 그런 거 하는 네, 거죠. 대테러전. 대테러전. 테러에 대비한다 이런 명목으로 들어올 근데 수 있겠네요. 그게 예를 들어서 특수작전 부대를 한국에 보낸다? 그래도 이 사람들이 한국에서 작전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한국에서 정부에서 허용을 해줘야 되는 거지. 네. 예를 들어서 한국 정부에서 우리 올림픽에 맞춰서 테러 위험이 있으니까 좀 국제사회에서 도와주시오. 대테러 부대들 좀 보내주시오. 이런 요청을 한 게 아닌 이상은 걔네들이 와도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근데 왜 보내는 거예요? 민간인들 대상으로 미군이 작전을 펼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한국군도 작전을 펼칠 수가 없는 거예요. 전시가 되면 가능하죠. 전쟁이 나지 않는 이상 이 애들은 올림픽 기간에 필요한 게 아니라고. 전시를 만들기 위해서 안 그래도 지금 평창 올림픽 직후에 미국과 북한 전쟁을 할 수 있다 이런 기사들이 가끔씩 올라오던데. 아 그래요? 아니 올림픽 끝나고 전쟁을 왜 하지? 참 이게 더 늦춰지면 전쟁 아예 못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러니까 그 외신들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올림픽 기간에 왜 항공모함 보내지? 왜 특수작전 부대를 보내지? 그러니까 혹시 올림픽 끝나려고 끝나고 전쟁하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그렇게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 사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발언을 뭐 하루 이틀 된 것도 아니잖아요. 네네. 작년도에 거의 뭐 최초에 이것도 보면 저는 너무 좀 한국을 우리 문재인 정부를 너무 호구로 보는 것 같아. 만약 전쟁이 나더라도 거기서 나는 것이지. 수천 명이 죽더라도 거기서 죽는 거지. 여기서 죽는 게 아니다. 라고 말했다고 린지 그레이엄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이 인터뷰에서 얘기했죠. 그렇죠. 네. 이 말에 대해서 트럼프는 한 번도 인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어요. NCND로 일관을 하고 있죠. No comment. 네. 나 그런 말 한 적 없다라고 말하면 되겠는데 그 말은 안 하더라고. 네. 그래서 만약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도 거기서 죽는 거지 우리가 죽는 거 아니다. 근데 이게 말 좀 웃긴 게 한반도에서 전쟁이 났는데 수천 명이 죽어요. 이게 동맹이 할 짓이에요. 이를테면은 부부 관계에서 부인하고 얘기하는데 아니 처갓집에 소송 걸려도 거기서 1,000만 원 날라가는 거지 내 돈 날라가는 거 아니라고 이런 얘기를 해봐. 네, 이혼 각이네요. 그렇죠. 바로 가는 거죠. 네. 그런 짓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고맙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너무 골 때리는 거지 진짜. 그거는 뭐 트럼프가 요청을 했다면서요.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 남북 대화하는 공을 최근에 남북 대화 공을 해주라.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작년 8월 달에 유명했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보지 못했던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거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또 뭐라 그랬습니까? 북한에 대한 완전한 파괴 이것을 유엔 총회 연설장에서 그죠? Totally destroy. 야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 유엔 이거 다른 자리면 모르겠는데 다른 자리라도 문제가 되겠지. 유엔 총회장이면은 그래도 형식상 유엔 총회면 각 회원국들이 좀 동등한 자격을 갖잖아요. 그렇죠. 그러지 않나? 상임이사국은 다른가? 형식상은 같죠 그래도 어쨌든. 근데 이제 뭐 대놓고 같은 회원국이잖아. 거기다가 완전히 죽여버리겠다라고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유엔이라는 자리가 유엔 총회라는 자리는 세계 평화를 논의하는 자리잖아요. 유엔이 평화를 위해서 만든 거지 뭐 전쟁을 위해서 만든 기구도 아니고. 세계 평화적 관리를 위해서 만든 거죠. 이쯤 되면 아무리 봐도 작년에 북한이 화성 15형을 발사하면서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는데 북한의 국가 핵무력 완성 선언에 좀 하나의 계기점, 중요한 계기를 제공한 인물은 바로 이 도널드 트럼프가 아닌가. 네. 계속 그죠. 쏴봐 하면서 계속 신경을 긁었잖아. 그러니까 아예 그냥 쏴버리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이 트럼프의 전반적인 전쟁 발언들은 트럼프 덕택에 남북 관계가 개선됐다. 이거는 진짜로 와 뒷골 땡기는 줄 알았어. 이 나이에. 그 나이가 뒤통을 땡기는 나이죠. 그래요? 사실 근데 립 서비스라도 이런 말 립 서비스로 했다고밖에 볼 수 없긴 한데 립 서비스라 해도 이게 너무 좀 정반대되는 너무 반대되는 내용이어서 고민 있는 사람들한테 이게 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게 만든 게 지난해 과정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게다가 또 문재인 정부가 뭐 예전에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처럼 뭐 돈이 제일이다. 아니면은 내가 제일이다. 이런 국정 모토를 가지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나름대로 또 사람이 제일이라고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고 있는데 우리 국민의 생존권을 담보로 하면서 지멋대로 막 외교 무대에서 막 말을 싸지르는 미국 대통령한테 이 남북 관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덕이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과연 사람이 먼저다라는 정부가 할 짓인가.
난 너무 좀 충격적이었어요. 아무튼. 그리고 또 뭐 미국의 만행으로 본다면 최근에 또 논란이 됐던 게 뭐냐 용산기지 관련해 가지고 용산기지 환경오염 문제가 또 대두가 되더라고요. 네. 왜냐면은 용산기지가 떠나가면 그걸 어떻게든 복구를 해야 되잖아. 그렇죠. 네. 지금까지 주한미군 기지가 있었던 곳이 다 환경 오염 때문에 몸살 앓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에도 복구비 원래 책정했던 게 뭐 10배 넘게 투여해가지고 겨우 뭐 공원 만들고 이랬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 근데 얘들은 좀 너무하더라. 용산의 미군 기지죠. 네. 근데 97년도에는 디젤유가 28,000리터가 유출이 됐대요. 28,000리터면 어느 정도야? 3만 리터면. 대략 가늠을 못 대략 하겠네. 무게로 치면 한 30톤 정도 될 거예요. 네. 그 다 어디로 갔지 그게? 그게 땅 속으로 그렇죠. 간 거죠. 지하수로? 땅 속으로 가면 이게 과연 용산 미군 기지 땅 밑으로만 갔겠냐고. 지하수 타고 이제 그 옆에 뭐 흘러다니는 녹사평 이태원으로 해가지고 밑으로 흘러들어서 이촌역으로 해서 한강으로. 뭐 그렇기도 하고 실제 네. 녹사평역에선 지금 그 기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산유국이잖아요. 지금. 진짜 관 박으면 기름 진짜. 나오는 거 아니요? 네. 이태원 근처? 관 박아서 기름을 그러면 이제 생산해가지고 네, 생산할 수 네.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 산유국에 대열에 들어서라. 뭐 실제 보니까 매장량 벤젠 농도가 네. 기준치 672배가 넘게 검출됐다고. 아이고. 네. 벤젠이면 엄청 유독한 물질 아닙니까? 1급 발암 물질. 네. 네. 근데 그런 물질이 600배 넘게. 네. 그 용산 기지 근처에 공원 만든다고 하잖아요. 네. 그 공원 만들어서 가면은 1급 발암 물질을 마시러 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현재로 가면 안 되는 거죠. 원상 복구를 시켜야 되는 거죠, 미국이. 근데 이제 요 관련해서 미군 기지 관련해서 요 문제는 결국은 이제 이 불평등한 소파에서부터 기인하는 거죠. 네. 사실상 소파에서 기지 오염에 대한 책임에 대한 규명이 없는 거예요, 미국이. 이를테면 이게 어떤 상황이 되냐면 이게 뭐 한일 간의 위안부 논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한일 간의 위안부 논란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박정희가 때려박은 그 한일 협정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60년대에 있었던 한일 협정에서 박정희가 무상차관 3억 달러, 유상차관 3억 달러로 모든 일제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배상을 끝내버린 거잖아. 네.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우리는 다 했다. 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도의적으로 뭘 도와줄까 이따위 소리를 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용산 미군기지 이전 관련해서도 소파에서 기지 오염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규명한 게 전혀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왜 그래 그럼 좀 도와줄까 이런 느낌으로 이제 나가버리니까 도의적으로 우리가 좀 했으니까 조금 뭐 네. 좀 해줄까 뭐 이런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결국에는 이게 뭐가 돼야 되냐면 한미 간의 불평등한 한미 간의 이 관계는 실제 조약 문서를 개정하고 수정하는 갑시다 그냥 뭐 폐기하는 걸로 가야 되지 않냐 이거지.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그걸 해주겠어요? 트럼프가 안 되면 뭐 우리가 해야죠. 아 우리가 하면 되는 거였구나. 그 김진명 씨의 소설 보니까 잘 나오더만. 남북 정상이 손을 잡고 네. 핵미사일 날려버리면 끝난다. 아이고 핵미사일 날리는 건 모르겠고. 네. 아니 거긴 그렇게 나오던데? 핵미사일 날려버리면 끝나던데? 일본의 뭐 어떤 섬이 뭐 아 저를 그까지는 못 봤어요. 남북 정상이 손을 잡는 까지 보고 핵미사일까지 못 봤어요. 네. 그런 이야기로 끝나는구나. 근데 어쨌든 이거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미국에게 뭔가 요구한다 그러면 어떻게 미국에 우리가 요구를 할 수 있냐라고 생각하시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왜요? 미국이 너무 세니까? 예, 뭐 예를 들면 한미 FTA 개정 문제만 하더라도 재개정하자라고 우리가 막 요구를 했는데 그 요구는 그냥 뭐 안 된다 이러다가 미국에서 트럼프가 한미 FTA 재개정 한번 논의해야지 이렇게 하니까 바로 논의 시작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필요하다 그래도 한국 정부에서 이거 무서워하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걸 안 해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이제 또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그 사드 배치도 있어요. 네, 사드 배치는 얘기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가 후보 시절에 뭐라 그랬냐면 사드 배치는 차기 정부에서 결정한 사안이다. 물론 이제 지금의 임시 배치로 이제 번복이 되긴 했습니다만 그때는 차기 정부에서 결정한 사안이다라고 밝혔다고. 대선 시기에. 네, 대선 후보 시기에. 정권 교체되기 전에. 근데 보란 듯이 미국이 선거 전에 4월 26일에 사드를 배치해 버렸죠. 그때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 벌써부터 이름이 아련해지는구나. 황교안이가. 황교안. 네, 황교안이가 대통령 자랑스러운 권한대행을 성균관.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보면은 이게 저는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한미 동맹은 일종의 이게 데이트 폭력 같아. 사랑한다니까 하면서 계속 패는 거예요 이렇게. 문재인 정부를 오른쪽 뺨도 때리고 왼쪽 뺨도 때리고 한반도 운전자로 하라고 하면서 이제 미국 마음대로 다 하는 거지. 그러면서 우리는 사랑한다니까라고 하는데 거기에 끌려다니면서 고마워요, 감사해요 하면서 또 두드려 맞는. 우리는 연인이잖아요. 이런 거 같지 않는 거예요. 저는 느낌이. 사드 배치는 어쨌든 완전 노골적으로 물먹인 거죠. 이거는 대놓고 그냥 면전에 물먹여 버린 거죠. 네. 근데 알밖에 한 거지. 한미 정상회담 가가지고 또 나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100% 일치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 알박기를 해놓는 상태니까 이걸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미 FTA처럼 재개정해야 된다라는 요구 비슷하게 사드도 처리해야 된다 요구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 똑같이 그런 얘기를 못 하는 거죠 미국에는. 야 이거 한번 맞교환하자고 해볼까? 한미 FTA 재개정 받을 테니까 사드 배치 처리해라. 맞교환 해보자. 맞교환은 좀 너무 심한데. 네. 그럼 그냥 약간 좀 급을 맞춰가지고 한미 FTA 폐기해 줄 테니까 사드도 처리해줘라. 한미 FTA 폐기하면 한미 상호방위 조약 정도로 이제 같이 가면 네. 그렇게 한번 같이 가면 괜찮을 것 같고. 서로 필요한 거 하나씩 폐기합시다 우리. 그래서 좋네. 실제로 이제 우리가 미국과 적대적 관계로 돌아서 가지고 미국과 총을 겨누고 우리가 뭐 샌프란시스코 상륙하자는 거 아니잖아요. 네. 공정한 동맹 관계로 같은 설린 우호 관계를 유지하자는 건데 상호 평등하고 공정한 관계로 그렇게 만들자는 거죠. 대한민국에도 이득이 되고 그게 미국에도 이득이 되는 그런 평등한 관계를 가지는 것이 한미 관계의 해답 아니냐. 야,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왠지 그 얘기를 들으니까 노동자 자본가 사이에 결코 친구가 될 수 없다는. 노동자 자본가 사이에 평화는 없지만 미국과 대한민국 사이에는 가능할 것 같아요. 정말요? 김진명 씨 소설 나오잖아요. 남북 정상이 손을 잡고 아무튼 손을 잡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렇게 해주게 돼 있어요. 손만 잡으면 뭐 애가 생긴다는 뭐 그런 손 잡고 뭐 이런 느낌이 나는데요. 네. 그래요. 자, 그래서 미국의 패권자 만행 우리가 좀 이제 눈에 불을 켜고 사실 대한민국의 올바른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서는 미국의 이런 이제 입김, 미국의 갑질에 대해서 할 말은 해야 되지 않냐.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